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동북아시아 지역 미 공군 전력이 완전히 환골탈퇴한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기뻐할 만한 소식이지만 이 뉴스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소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동맹의 핵심은 우리 한미동맹이었죠. 그런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미 군사동맹의 중심축이 일본으로 확실하게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번 디펜스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 가시겠습니다. 미국이 향후 수년 동안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주일미군의 항공전력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업그레이드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신규 투자가 중단된 주한미군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인데 이번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 정부가 무겁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일미군 주요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 전력을 신형 기체로 대체하고 배치 숫자도 대폭 증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일미군 전술항공기 현대화 계획을 현지 시각 7월 3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과 협상을 거쳐 발표한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전투기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일미군은 최신의 4.5세대 전투기인 F-15EX와 5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를 크게 보강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8항공단 예하에 배치되어 있던 F-15CD 전투기 후속 전력으로 신규 생산된 F-15EX 이글2 전투기 36대를 배치하고 혼슈 북부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35 전투비행단의 F-16CD 36대는 F-35A 48대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에 배치된 2개 비행대 24대의 F-35B는 편제 변경 조치를 거쳐 배치 수량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와쿠니에도 최소 30대 이상의 F-35B가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F-15EX는 현재 계약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양산돼 배치되지만 주일미군 배치가 유력한 F-35A와 F-35B는 2026년 출고분을 기준으로 블록4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기체들이 배정됩니다. 2026년 이후 생산분 F-35A는 블록4 업그레이드는 물론 차세대 레이더인 APG-85를 탑재한 기체들이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전력이 주일미군에 배치될 경우 제5공군은 미국의 서태평양 항공작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로 도약하게 됩니다. 문제는 주일미군 전술기 현대화 및 세력 확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와 전력 증강에 대한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마치 한국을 배제하고 진행되는 것 같은 미국의 서태평양 지역 전력 재정비 상황,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 보도자료가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으로 7월 3일에 공개한 주일미군 항공전력 현대화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데나 기지, 원래는 F-15CD 전투기 48대가 배치되어 있었죠. 2개 비행대대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작년 초까지 전부 미 본토로 철수하고 이 F-15CD들은 퇴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체 전력 없이 일단 전투기를 뺐기 때문에 현재 가데나 기지에는 미 본토라든가 심지어 독일 스팽달렘 기지에 있는 F-16 전투기들이 순환 배치되면서 전력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F-15EX 전투기 36대를 배치하겠다는 건데 아직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5EX 기체는 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테스트용으로 2대 인수한 기체가 있고요. 최근에 오레곤 주방위 공군에 4대가 들어갔는데 양산 일정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데나에 배치한다는 이 36대 물량을 뽑아내기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에서 26년부터 EX 교체 작업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28년에서 29년 정도에는 가데나 공군기지에 F-15EX 36대 배치가 완료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사와 기지에 있는 35 전투비행단의 경우에도 현재 F-16CD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부대는 와일드 위즐, 방공망 제압 작전에 특화된 부대입니다. 원래는 이 미사와 기지에 있는 F-16에 대한 교체 계획이 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주한미군에 있는 오산과 군산기지에 있는 F-16 전투기들을 F-35로 대체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죠. 그런데 주한 미공군 전투기 전력 교체 계획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주일미군의 F-35 전투기를 크게 강화하는 그런 플랜이 발표가 된 겁니다. 현재 미사와 기지에는 36대가 있는데 이것을 48대로 늘려서 원래 가데나 기지에 F-15CD 48대가 있던 것을 EX 36대로 바꾸죠. 12대가 줄어든 건데 이것을 미사와 기지에 F-35를 12대 추가하는 것으로써 상쇄를 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쿠니 기지, 해병 항공기지죠.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F-35B도 지금은 해병 전투공격 비행대 2개, 한 비행대당 12대씩 해서 24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제 조정 과정을 거쳐서 30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쿠니에 있는 F-35B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7함대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을 라이트닝 캐리어로 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개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30대 이상으로 이것을 늘린다라는 것은 이 아메리카 외에도 미 본토에서 추가로 증원하는 상륙함에 탑재되거나 일본이 이 시기에 이지모와 카가를 다용도모함으로 개조해서 항모로 쓰죠. 거기에서 서로 크로스덱을 하는 형태로 해서 운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본하고 논의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서 26년부터 생산되는 F-35는 블락 4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락 4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블락 3F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기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성능 격차가 있죠. 당장 레이더가 교체가 됩니다. APG-81이 현재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레이더이긴 하지만은 갈륨비소죠. 소재 자체가 가장 최근에 나온 질화관륨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F-35의 전자전 성능을 100% 완벽하게 발휘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PG-85에서는 질화관륨으로 바꿨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탐지 거리라든가 탐지 정밀도 그리고 해상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사와 공군기지에 48대의 F-35 블락 4 기체, 굉장히 강력한 전력이죠. 그리고 해병 항공대도 F-35 B형이긴 하지만 이것도 블락 4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물론 레이더 교체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같은 부대에서 운용을 한다면 바꿔야 되겠죠. 이 두 개 기지의 F-35만 합쳐도 70대가 넘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한미군의 전체 전투기 숫자와 맞먹는데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는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교체되는 것을 제가 지도에 도식을 해봤습니다. 제일 위에 35 전투 비행단은 F-35로 교체가 되고 중간에 MH-1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12 해병 항공 그룹인데 제3 해병 원정군을 지원하는 항공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F-35B 2개 비행대가 있고 이 2개 비행대가 30대 이상으로 증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지역에 있는 가데나에 F-15EX가 36대가 들어오고요. 일본 북쪽 끝과 남쪽 끝까지 전체적으로 주일미군 공군 전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위에 오산에 있는 51 전투비행단 2개 비행대가 있는데 하나는 F-16이고 하나는 A-10C죠. 그리고 군산에 있는 제8 전투비행단 2개 비행대가 있는데 둘 다 F-16이죠. 기존 교체 계획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대규모 미사일, 방사포 공격을 퍼부어서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곳에 F-35 같은 고가치 자산을 배치하기가 굉장히 싫을 겁니다.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이 이것을 제대로 방어해 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서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는 미군 자산들은 대북 전력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주적은 중국이죠. 주한미군의 이 F-35나 F-15EX를 배치했을 때 이 주한미군 전력으로 중국에 맞서는 그런 작전을 펼 때 한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한미군보다는 주일미군 쪽으로 신규 전력 배치라든가 작전계획 수립 같은 것에 무게추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주일미군 전력도 이렇게 강화를 하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에 지금 티폰 시스템이 가 있죠. 함정에 탑재되는 수직 발사기를 컨테이너에 꽂아서 이동하면서 어디에서든지 SM-6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9월까지 필리핀에 계속 주둔하면서 필리핀과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필리핀 지역에 이렇게 전력을 증강하는 곳 외에도 미국이 필리핀 지역의 5개 기지에 대한 추가 사용 승인을 받아냈죠. 그리고 계속해서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해서 미국의 추가 자산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는 본토에서 날아온 F-35B도 이곳에서 방공훈련을 했었는데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이렇게 서태평양 지역의 전력을 현대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는데 한국과는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 철통 같은 방어 태세다, 이런 정치적인 레토릭만 반복할 뿐이지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못 믿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못 믿었다라는 것은 미국 중심의 어떤 동맹체제 안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이 서태평양 지역을 순찰하고 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중동으로 빠졌죠. 지금은 남중국해에 있는데 원래 일본 근해에 있다가 이 전력이 빠지니까 서태평양의 어떤 전략적 억제력의 공백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연달아서 탄도미사일을 쏘고, 그 탄도미사일은 하나는 다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하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 도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략자산을 슬그머니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루이지애나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이죠. 헬기를 이용해서 수직 재보급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배경에 육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급함이 하나 있는데 이 보급함의 위치를 통해서 유추한 이 루이지애나 함의 위치는 일본 규슈 인근입니다.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에 공백이 약간 생겼고 그 틈을 타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니까 일본 근해에 SSBN을 띄워놓고 나 여기 있다, 까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미국의 일본 방어 의지는 정말 철통 같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한미군에 뭔가 새로운 전력을 배치한다거나 작전 계획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서는 서로 듣기 좋은 말, 철통 같은 방어태세, 굳건한 동맹체제,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진짜 진위를 담고 있는지는 상대방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조치들을 봐야 되죠.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 대통령실,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반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반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동맹진영의 일원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천명하고 그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